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 스마트팜을 본 적이 있는데 국내에선 아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에선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스마트팜의 정의를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팜이라 하면, 팜은 농장이죠. 농장인데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자동으로 인공지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으로 정말 스마트하게 농장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의 힘을 안 쓰는 그런 기술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국내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국내에서 한계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규모예요, 규모.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농부하면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농부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가난을 연상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파머라고 하면 되게 부자입니다. 아시겠죠? 제 친구 중에 백인 친구가 있어요. 백인인데 집안이 농장을 해요. 파머예요. 그래서 너네 집 뭐 하냐 뭐 물어보면은 우리 부모님 파머다 뭐 그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뭐 이 친구는 이제 그 부모님의 그 농장을 물려받지는 않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공부를 한 친구예요. 근데 어쨌든 농장에는 관심이 없어서 뭐 부모님이 하는 농장을 물려받지는 않았는데 부모님이 농장을 한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이 친구 만났을 때가 뭐 미국 생활이 오래되지 않았을 때라서 저는 그래서 그냥 한국식 그냥 개념으로 어디 그냥 촌에서 그냥 농사 짓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은요 농장이 이 대평야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한 농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거의 뭐 그 지평선을 가득 채우는 그 지평선 너머까지 그런 쭉 논밭이 있는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런 엄청나게 큰 대평야 있잖아요. 그런 데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비행기로 뿌려요. 사람이 뿌릴 수가 없어요. 비행기로 뿌리고 농약 뿌릴 때도 비행기로 뿌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한국도 요새는 드론으로 뭐 이렇게 농약 뿌리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정말 경비행기 있잖아요. 경비행기로 날아다니면서 씨 뿌리고 날아다니면서 농약 뿌리고 뭐 그래요. 진짜 넓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머라고 하면은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그래서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사실 이 스마트팜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이고, 미국은 원래부터 막 1980년대 90년대부터 이 농장 자동화를 해왔어요. 이게 너무나 넓어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컴퓨터 기술과 그런 자동화된 어떤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비행기로 씨 뿌리고 뭐 비행기로 농약 뿌리고 하는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이제 뭐 비행기도 이제 드론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뭐 근데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막 직접 농사 짓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미국은. 제가 유학하던 당시만 해도 뭐 10년 전이죠. 10년 훨씬 넘은
10년 전에도 그 제가 이제 박사하던 학교가 컬리지 타운에 있었어요. 컬리지 타운이라 하면은 이제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 미국은 명문대들이 시골에 학교만 덩그러니 있어요. 주변에 다 옥수수 밭이야.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 밭에 그 한가운데 무슨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평야 대초원이 막 펼쳐지는데 그 한가운데 학교만 덩그러니 있어요. 뭐 그런 학교들을 이제 컬리지 타운이라 그러잖아요. 뭐 이런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보면은 그때가 뭐 10년도 훨씬 더 된 옛날인데 그 당시에도 그 옆에 막 이렇게 뭐랄까 소 키우는 농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소 키우는 농장만 예를 들어봐도 대초원에서 소들이 막 뛰어다니거나 막 걸어다녀요. 자유롭게. 그럼 소가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대평야에 그 뭐 너무 넓어가지고 소들이 도망가다가도 너무 넓으면 소가 혼자 어디 가다가도 두려워요. 그래서 가다 멈춰요. 막 주인 집 떠나서 막 반대쪽으로 막 미친 듯이 달려가지 않아요. 소도 지능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이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서 풀 뜯어 먹는데 이게 대평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의 이 목에 그 GPS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농장주는 지금 1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농장주는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놓고 자기 소가 지금 뭐 예를 들면 500마리가 있으면 500마리 위치가 점으로 딱 지도에 점으로 딱딱딱 찍혀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자기 집에서 반경 뭐 몇 마리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 앱으로 바운더리를 해놓으면 그 바운더리 넘어가면은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 오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띠링 하면서 소 뭐 325번째 소가 렌즈를 벗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 딱 보고 있다가 이제 뭐 오토바이나 차 끌고 가서 걔만 데려오는 거죠. 뭐 거의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사람 손이 안 들어가는 그런 농장 스타일을 운영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스마트폰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미국은 농장 자동화에 굉장히 힘썼어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는 이게 막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쭉 해왔던 기술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왜 스마트팜이라는 말이 왜 요새 유행하냐면 모든 건 개인 방송 때문이에요. 개인 방송이랑 미디어. 개인 방송이랑 미디어들이 자꾸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농촌을 자꾸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가 되게 심각해요. 한국에 농촌을 가보면 젊은이들 없습니다. 다 노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다 서울로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뭐 이렇게 경제가 일어날 게 없으니까 자꾸 이슈화하는 거예요. 이런 스마트팜이란 게 있어서 청년들이 귀농을 해서 뭔가 하면 된다. 뭐 취업 안 되면 시골로 귀농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시골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꾸 도시로 떠나버리고 안 오니까 뭔가 막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는 거에 뭐 딱히 막 이슈가 되고 그게 막 트렌드고 막 그거에 막 이렇게 꽂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 방송 시대라서 이제 진짜로 귀농해가지고 스마트팜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농사만 짓는 것보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좀 특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카메라에 담아서 개인 방송 올리면 이제 광고 수익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개인 방송은요, 하면은 돈이 나와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보는 광고비랑 뭐 멤버십 이렇게 가입하면은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돈이 나와요. 저는 지금 저만 해도 지금 구독자 3,000명 정도의 채널이잖아요. 저는 매달 이 채널에서 한국 돈으로 한 19만 원 정도, 19만 원, 곧 20만 원 되겠네요. 이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광고를 보시는 무료 무료가 아니라 무료 영상을 보시면서 광고만 보시면서 멤버 아니신 분들이 내는 수익은 한 3만 원 정도. 그죠? 한 16만 원 정도는 멤버분들이 멤버십 가입하는 거에서 돈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 방송 채널이 있으면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제가 지금 구독자 고작 3,000명인데 구독자 3만 명이면 이거보다 10배 많이 벌 수 있어요. 그죠? 잘 나가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개인 방송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 방송인으로서 다른 개인 방송 채널을 보는데 개인 방송에 요즘 좀 도가 지나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국뽕 방송에서부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거 하면 돈 법니다. 그러니까 요즘 개인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제가 영상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뭐 월 500만 원 보장합니다 하면서 막 뭐 투자 혹은 뭐 전자책 쓰고 뭐 또 뭐가 있지? 뭐 무슨 뭐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해서 블로그 하면 된다, 돈 번다. 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하면 돈 번다. 뭐 이런 이 시리즈 중 하나예요. 개인 방송도 스마트 팜 하면은 뭐 돈 번다 하면서 뭐 굉장히 핫하다 막 하는데 또 뭐가 있죠? 암호화폐 채굴 뭐 이런 거 공장 하면은 암호화폐 채굴 그 팜 만들어 놓으면 또 마이닝 팜 만들어 놓으면 뭐 돈 번다 뭐 막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다 뻥이에요. 그거 진짜 뻥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된다 하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양심 팔아가면서 된다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는 누가 뭐 괜찮다고 해서 진짜로 그걸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직접 해봅니다. 실제로 저는 스타트업도 창업을 해봤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공유 택시까지 몰아봤어요. 공유 택시 뭔지 알죠? 그 스마트폰 앱에다가 앱만 깔아놓으면 자기 차 등록하면 자기 차를 택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있잖아요. 긱 이코노미 나오죠. 긱 이코노미. 미국에서 유행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원리가 뭐고 돈을 진짜 많이 벌어들이는가. 다 해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맨 처음에 그걸 시작했을 때 어떤 영상에 저도 사실 개인 방송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스마트 스토어를 차려서 자기 말대로 하면 월 400만 원 보장 뭐 이렇게 막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분 영상 보니까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 미국의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그 동네에 물류 창고에 가서 물건을 많이 뗀 다음에 그거를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해 놓고 팔리면은 배송해 주고 그 다음에 수수료 먹고 뭐 그건데 그 사람이 월 400만 원 번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수익을 인증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었는데 그 사람이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월 400을 벌려면 그 사람이 영상에 보여준 그 행동을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풀타임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일만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월 4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한 4,000불.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버는 잡이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저처럼 직장인이 부업으로 하잖아요. 뭐 퇴근 후에 한두 시간 하거나 주말에 한두 시간 하면은 얼마 못 벌어요. 얼마 못 버는데 그 사람은 막 영상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부업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과장된 거죠. 부업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풀타임으로 매달 뭐 1.5톤 트럭으로 한 대 가득 팔아 제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빨빨거리면서 창고 가서 물류 창고에서 물건 떼다가 계속 팔아야 월 400 겨우 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인 방송 검색해 보면은 참고로 그 제가 말한 그 개인 방송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남성분이 그렇게 영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과장하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막 열풍이죠. 한국에서도 막 뭐 스마트 스토어 하면 뭐 아니면 자기 쇼핑몰 하면 뭐 돈 엄청 번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 수익 한 100만 원 나오면 많이 나온 거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 스마트팜도 저도 지금 몇 개의 그 개인 방송 영상을 봤거든요. 너무 과장돼 있어요. 스마트팜 하면은 뭐 노동비가 안 들어가고 뭐 자동 관리에 의해서 뭐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뭐 그런데 결국 그래서 스마트팜을 위해서 본인이 투자한 거잖아요. 투자한 거. 얼마 투자했고 한 달에 얼마 벌고 그래서 매출은 얼마인데 투자 비용을 빼면 순수익이 얼마다. 이걸 공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딱 봐도.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성공하려면 일단 기술을 좀 알아야 돼요. 공대 한 최소한 공대 그 이공계 관련 뭐 예를 전작과나 이런 데를 나와서 대학교 정도 나온 사람이 스마트 장비들을 잘 다루는 사람이 본인이 그 설치랑 유지 보수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기업 규모로 크게 해야 돈을 버는 게 스마트팜이죠. 그러니까 혼자 막 1인 기업으로 영세하게 해가지고 그 장비 투자한 값도 못 건지고 유지 보수하는 그 힘듦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너무 과장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과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 개인 방송 시대에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저도 막 이런 개인 방송인으로서 개인 방송 하면서 저도 요즘 트렌드가 이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막 돈 벌려고 막 아둥바둥 하면서 남 속이고 막 이런 거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뭐 일단 제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대기업 정직원이기 때문에 막 아둥바둥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시장 바닥에서 막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태위태해. 그럼 저도 막 거짓말 하겠죠. 사람이 살아남겠다고. 막 그러겠죠, 그죠? 막 뭐 이거 하면 잘 팔립니다 하면서 막 거짓말 하겠죠. 시장 바닥 가면 그러잖아요, 맨날. 이걸로 말씀드리면 하면서 막 그 시장에서 막 상인들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해요. 살기 위해서. 개인 방송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 성공하려면 중소기업급의 자기 사업 규모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혼자
귀농해서 뭐 비닐하우스 하나 투자해서 거기서 뭐 해서, 그건 개인적으로 생각은 다 거짓말입니다. 중소기업급으로 되게 크게 해야 돼요. 중소기업급이라 하면 그 규모가 알겠죠. 억대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비닐하우스도 여러 개 짓고 자동화된 그런 로봇들 그 라인마다 쭉쭉쭉 놔두고, 그렇게 해야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게 스마트 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이에요. 기업이 돼야 돼요. 기업형으로 그 기업을 세울 만큼의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왜 힘드냐면, 한국 농촌의 현실을 보면은 젊은이들이 없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농해서 스마트 팜 하는 사람들은 뭐 서울이나 도회지에서 귀농한 청년들이 아니에요. 그게 이윤이 나려면 기업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규모로 땅을 사들이고 대규모의 그런 비닐하우스를 짓고 하우스마다 자동 라인을 구축하고, 그렇게 진짜 공장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막상 스마트팜이 농촌 지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농촌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동네 구멍가게가 있는데 대형 슈퍼마켓 마트 체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구멍가게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 사람들이 막 상인연합회를 만들어 놓고 막 플랜카드 해놓고 결사반대 막 있잖아요. 뭐 대형 슈퍼마켓 체인 우리 동네 들어오는 건 결사반대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한국이.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을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중소기업에서 그런 대기업 사이에 그런 큰 규모의 그런 기업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 규모로 했을 때 돈이 남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농촌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왜냐면 자기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기존에 하던 농사마저도 다 그들한테 밀려가지고, 자동화에 밀려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결사 반대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힘들어요. 한국에서 힘들어요. 왜냐면 한국 농촌은 기본 좌성향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고 노인들밖에 없고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냥 다 좌파예요. 그래가지고 정부 보조금이나 계속 노리면서 사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농촌에 좌성향으로 가득 찬 농촌에 거기를 뚫고 스마트 팜을 연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사이에 큰 기업도 힘든데, 개인이 뭐 스타트업 같은 개념으로 뚫는 건 힘들어요. 그 동네 사람들의 공격을 혼자 다 막아내야 되는데 안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워낙 자본주의가 발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스마트 팜 같은 거 하는 게 더 쉬운데 규제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은 이미 분홍들 있잖아요. 그 기업 형태의 분홍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하고 또 경쟁하려면 그 사람들보다 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 팜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님이 자기 스마트 팜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업으로서 있잖아요. 지금 본업이 있고 부업으로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본업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왜냐면 이미 스마트 팜에 미국에서 스마트 팜을 리드하고 있는 세력들은, 미국은 대기업이에요. 미국은 대기업이 스마트 팜을 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뭐 비행기로 씨 뿌리고 비행기로 농약 뿌리고 드론으로 막 그 정찰하고 뭐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기업급에 대기업급에. 그래서 그들이 내는 매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스마트팜을 한다면은 스마트팜 직원으로 뭐 개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거는 뭐 현실성이 있어도 본인이 스마트팜 하는 거는 미국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개인이 스타트업으로서 하는 걸로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희 외삼촌이 사실 스마트팜을 하는데 뭐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이런 거 못합니다. 서울에서 이런 거 못하고 땅값이 싸야 돼요. 일단 땅값 싼 지역 농촌 지역으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서울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외삼촌이 스마트팜을 하세요. 어느 지역인지는 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근데 이렇게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스마트팜을 성공시키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외삼촌은 성공을 시켰는데 일반적인 농사 있잖아요. 뭐 쌀농사, 벼농사, 과수원 이런 거를 스마트팜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진짜 고부가치로 가셔야 돼요. 뭐 인삼 재배 같은 아니면 뭐 아주 비싼 약재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근데 저희 외삼촌은 난초를 합니다. 난초. 저는 난초가 그냥 관상용으로 그냥 베란다에 하나 놔두는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난초도 진짜 비싼 게 있더라고요. 그 외삼촌이 한번 보여줬었는데 난초 한 뿌리에 70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봤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주먹만한 난초인데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비싼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몇 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네가 보다가 그 화분이라도 떨어뜨릴까 봐 그거는 자기도 손이 떨려서 보여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 안쪽에 있대요. 하여튼 그런 스마트팜을 하는데 난초가 습도 조절이랑 이 뭐랄까 물주기 이거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온도랑 이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난이 잘 안 자라요. 되게 비싼 난은 진짜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로 자동화된 습도 조절 장치랑 물 주는 거랑 뭐 이런 거 온도 맞춰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이렇게 딱 컨트롤 되는 요런 그런 글라스로 된 그런 식물원 있어요. 식물원 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 괜찮게 버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농촌 지역에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젊은이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외삼촌이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진짜 배 아파요. 되게 미워해요.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툭하면 뭐 동네에 뭐 좀 쏴야 돼요. 막 안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되게 미워합니다. 한국은 이게 힘들어요. 미국은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사실 미국의 농촌 지역은 뭐 옆집 사람들이랑 말도 잘 안 해요. 왜냐면 땅이 넓기 때문에 우리 집이랑 옆집이랑 막 차 타고 한 5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차 타고 5분이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5분 10분. 그래서 옆집 사람들이랑 그냥 이렇게 로컬길에서 지나가면서 뭐 손 흔드는 정도지 막 서로 통성명하고 막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땅이 워낙 넓어서 미국은. 근데 한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 숟가락 몇 개 있고 저 집은 뭐라고 다 알기 때문에 이게 되게 피곤해요. 한국 농촌에 살면. 그래서 일단 동네 사람들의 그 질투와 미움 뭐 툭하면 계속 쏘라고 막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골에 스마트팜 해서 잘 나가면은 도둑이 되게 많아요. 시골이 범죄가 없을 것 같잖아요. 범죄는 어디나 있고, 시골에서 당하는 범죄가 더 열받아요. 왜냐면 동네 사람들이 훔쳐가는 거기 때문에, 같은 동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한 번은 저희 외삼촌이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식물원에 뭐 있냐고 막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 식물원 안에 있는 난초들, 뭐 아까 말한 뭐 그런 700만 원짜리 난초들 막 보여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날 밤에 정확하게 그 식물원이 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700만 원짜리 난초 막 훔쳐가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외삼촌의 추측으로는 그 동네에 보고 가신 어르신 중에 한 명이 누군가에게 이제 그 정보를 줘서 이제 도둑으로 돌변했다는 거죠. 뭐 그래요. 그래서 외삼촌 얘기 들어보면 시골 인심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사냥개를 한 3마리 키우거든요. 그 식물원 주변을 이제 도둑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봤는데 그 농약 묻힌 쥐포 있잖아요. 그거를 먹여가지고 그 사냥개 3마리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식물원이 그 알루미늄 샤시로 돼 있고 그 유리로 돼 있거든요. 그 유리도 되게 두꺼워가지고 못 깨는데, 왜냐면 그 위에 또 이제 뭐 철망 돼 있으니까 그 용접기로 다 절단해가지고 구멍 내고 들어가서 그 몇백만 원짜리 한 난초 다 훔쳐갔어요. 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동네 사람들을 못 믿는 거죠, 외삼촌이. 그리고 뭐 자기가 이제 어디 여행 가거나 뭐 그러면은 그 스케줄을 또 다 알고, 그럴 때 또 막 훔치러 오니까. 하여튼 시골 인심 뭐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 시골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이란 게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고 울고 웃고 해야 받아주는 거고, 누구 한 명만 이렇게 부자고 누구 한 명만 막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게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막 쏴야 돼요. 안 쏘면은 공격하고 털어가고.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한국 시골에서 그 뭔가 이렇게 스마트팜 같은 거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 뭐 사실 언론에 잘 안 나오잖아. 이런 거 얘기하면은 또 막 마음 불편한 사람들이 또 뭐 엄청 악플 달고 막 난리 칠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 뭐 어디서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 외삼촌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외삼촌이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방범 막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구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적외선으로 디텍션 되는 거 있잖아요. 뭐 그 식물원 주변으로 뭐 누가 오면은 적외선으로 이렇게 디텍션 돼가지고 막 경보 울리고 경찰서로 자동으로 연락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리 깨지면 경보 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 난초를 도둑 안 맞으려고. 그럼 이게 그러니까 점점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큐리티 시스템에 돈을 되게 많이 투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수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농촌 지역에서 1인 기업 형태로 스마트팜을 해가지고 이윤을 굉장히 보셨는데, 이런 부작용,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도둑으로 돌변하는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이제 보안 시스템에 과다하게 또 돈을 투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외삼촌이 하던 스마트팜을 좀 본 적이 있어서 저도 사실 조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는 그 돈을 번다기보다는 재미로. 왜냐면 제가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좀 할 줄 알거든요. 뭐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나 뭐 제슨 나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달리는 개발 보드를 좀 쓸 줄 알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PID 컨트롤러 이론을 이용해서 그런 스마트팜을 좀 싸게 쉽게 구축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말 초저가로 구축한다. 그러면 뭐 저라면 뭐 아두이노를 쓰겠어요. 아두이노에다가 뭐 철물점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파이프 같은 거 살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그 비닐하우스 안에 그 식물 심는 라인대로 파이프를 이렇게 쭉 레일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터랑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시간 되면 자동으로 물 주는 거. 그 뭐 아두이노랑 온도 센서랑 연결해서 온도 조절하는 거. 히터랑 연결하고 뭐 그런 거 사실 시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두이노로 저가로 만드는 거죠. 뭐 이런 건 DIY 프로젝트 같은 걸로 많이 하잖아요. 뭐 사실 학부 졸업, 공대 학부 졸업 프로젝트 같은 수준인데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노동력 별로 안 들어가는 그런 조그만한 비닐하우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출은 크게 기대하지 않더라도 재미로 해가지고 한번 주말마다 조금씩 구축하고 평일에는 나 없이도 알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뭔가 좀 이렇게 고부가 가치의 농작물들 뭐 난초라든가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인삼 뭐 이런 것들 좀 해가지고 좀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저도 뭐 사실은 좀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외삼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좀 제가 뭐 워낙 좋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직장을 관두지는 않을 거고 재미로 하면 뭐 재밌겠죠. 하지만 이게 어려움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